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오늘 국내 양대 증시 자동차와 반도체 두 가지 악재에 동시에 흔들렸는데요. 먼저 자동차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반도체주는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39% 내린 2,607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내림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2,630대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 다시 힘이 빠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 매도세를 보였지만 장중에 사자로 전환했고 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4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에 오늘 현대차가 4%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약세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홀로 빨간불을 지켜냈는데요. 장중에 6만 400원 선까지도 미끄러졌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규모를 키우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넘어가겠습니다. 1.25% 하락하면서 710선 아래에서 마감했는데요. 내림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718선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등을 돌렸는데요. 개인 홀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HLB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6%대 상승했는데요. 자동차주의 약세에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늘 조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 13거래일 만에 2만 1,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부동산 회복과 이익 증가를 전망하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만 3,000원을 제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SM 5거래일 연속 강세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신인 아이돌 그룹의 빠른 성장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용 효율화 그리고 자회사 정리 등 체질 개선 효과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장세였는데 그런데 오늘 함께하는 공간에서 단순한 매매 전략을 넘어서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도 교육해 주시는 게 참 인상 깊었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되는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일단 뭐 오늘 시장 뭐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오늘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고생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조금 바뀌었죠. 최근에 넥스트레이드라는 게 좀 생기고 뭐 환율 이슈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원래 이제 거래를 9시부터 뭐 3시 반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넥스트레이드가 생기고 나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압축이 되면서 그러면서 좀 가는 종목들도 확실하게 좀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 분산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난이도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비중 조절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매매 횟수도 좀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매매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방송계에서는 최고의 매매폼과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매월 월천 또 어떤 분들은 매월 월억대까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에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부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뭐 한택이라는 종목이와 이제 최근에 그래도 제가 그냥 뭐 밋밋한 종목들을 드리진 않아요. 항상 방송에 나와서 항상 좀 임팩트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쿨로봇, 뭐 예전에 하이젠 R&M도 뭐 단기간 내 몇백 % 이렇게 상승하긴 했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한택이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단기간 내 다음 날 바로 상승을 해가지고 16% 수익이 여러분들께 드렸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2월 14일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공략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최근에 최저점 같은 경우에도 그 유상증자 때리던 날, 그 날에도 최저점을 제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또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뭐 세 자릿수 수익률, 두 자릿수 수익률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다 드렸었고 간단하게 이제 한택부터 알아보게 되면은 뭐 이제 서울경제 너튜브 방송 보면은 그래도 한택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일부터 24일까지 최고점이 아마 35,250원짜리일 텐데 그때 당시에 신규 첫날에도 여기서 공략을 들어가가지고 당일날 뭐 5% 상승했을 때 수익 실현 도와드렸었고 다만 여기서는 공략해가지고 뭐 약손절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 직전에 제가 팔았던 자리를 재돌파할 때 여기서 제 공략이 들어가가지고 공략 당일날 또 10%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서는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또 종가 베팅 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히든 종목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초가부터 여기까지 분할매수 하셨다라고 하면은 공략 당일날 약 14% 이런 식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이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너무 적게 터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가는 게 없을 때는 뭐가 간다? 신규주가 간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도 보면은 뭐 대진첨단 소재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가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한정적인 유동성 안에서는 그래도 그 돌파구를 어떤 단기 매매자들은 계속해서 찾잖아요. 그 단기 매매자들이 수급이 그래도 몰리는 곳이 신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택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진짜로 매매를 들어갔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1분 뭐 28,000원에서 27,500원 3월 21일 금요일에도 3만 원에서 2만 9천 원, 9시 26분, 오전 9시 26분이요. 그리고 최근에 21일 금요일에도 오후 2시 41분에 이제 종가 베팅으로 해서 3만 1,200원에서 3만 700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도와드렸던 거를 또 증명해 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뭐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리고 서울경제 너튜브 방송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거의 40만 원대부터 밀었던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공략을 들어갔던 날은 이날이었어요. 이날. 이날이었죠, 이날. 2월 14일 날. 근데 저는 이제 40만 원대부터 여기 70만 원대까지 매매를 하고 여기 이것만 수익을 못 냈어요. 이것만 수익을 못 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안 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안 두들겨 맞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는 보유를 안 하고 있다가 운이 좋았죠. 운이 좋게 보유를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최저점을 제가 잡았어요. 여기 이쪽 이 꼬리를 꼬리 잡고 나서 다음날 이제 올라가가지고 10% 수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도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이제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래도 한 여기 70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테스트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오션 11월 22일 방송, 1월 9일, 1월 24일 방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방송 공략은 요날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후로 150% 상승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날 제가 또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 야 히든 종목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방송에 나올 때 하루에 한 종목만 히든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 종목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만 제 탑픽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략은 여기서 했죠. 예, 여기서 공략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이 저와 좀 이렇게 11월 달이나 뭐 1월 달, 2월 달 사이에 만나셨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오션 가지고는 계속해서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열심히 매매를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여기서 이 안에서 매매를 하고 실제 여기서도 매매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종가 베팅해서 여기서 오늘 좀 뭐 갭이 좀 떴잖아요. 3% 이상.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좀 났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좀 팁을 드리자면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점 공략을 위주로 하는 게 지금은 나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라고 합니다. 21선. 21선이 이제 단기선이라고 하죠. 보통은 단기 매매선이라고 하는데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도 웬만큼에서는 수익을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고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기회는 한 번은 줘요. 하지만 지금은 21선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은 차라리 저점이 깨질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이 이런 데잖아요. 이전 저점이 이런 데가 직전 저점인데 이 직전 저점이 지지 라인이었다가 저항 라인으로 바뀌는 순간 이렇게 깨지면 또 반등세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시장을 강하게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6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내일 시장에서도 저점이 깨진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 또 저점 공략이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수익을 저는 가져다 드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점은 어떤 저점이냐면은 보통 여기서 나오는 저점이거든요. 트렌드 하단. 근데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또 여기선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등세가 이제 강해져서 이 20에서는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타면은 그때부터는 또다시 이제 정배열 매매에 맞게 여러분들이 거래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오션이 조금 혼자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실제 저와 윤사모엘과 또 제 제자분들이 매매한 일지인데 보시면은 뭐 3월달 이제 3만 원대부터 87,000원, 200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뭐 적게 버신 분들은 월 1,000, 월 2,000, 3,000 뭐 아니면은 뭐 월 1,000만 원 이렇게 벌었다라고 하셨고 또 많이 버신 분들은 월 1억대, 2억대 이렇게 벌어가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진심을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호재는 싸졌다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저점 공략해서 또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방송에서 언급을 다시 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어디서 사셨어도 거의 뭐 95%, 여기서 공략하셨어도 68%, 여기서 공략하셨어도 46%인데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저점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늘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클로봇이 좀 최근에 제가 여기서도 공략 도와드리고 여기서 공략 도와드리고 또 이런 데서도 공략을 제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구간들, 이 상승하는 모든 구간들에서 제가 수익을 냈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이 좀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얘가 단기 이평이 21선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일부러 단기 이평을 21선을 깨요. 일부러 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21선을 안착을 못했지만 만약에 21선을 좀 안착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이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직전 고점을 올린다라고 관점으로 저는 대응해 볼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거래 기회가 생겼을 때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뭐 어김없이 항상 도와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어김없이 도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조만간 좋은 기회가 나오면은 제가 한번 공략 도와드려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세장에서도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왔는데요.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에는 이렇게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전문가님의 기법서는 물론이고요. 5가지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명 테마, 항소심 2심의 무죄 선고로 주목을 받았고요. 자동차 부품 테마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서 향후 대권 도전 등 정치적인 행보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정치적인 입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형지글로벌과 형지 INC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이 두 곳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추진했던 무상교복 정책과 맞물리면서 관련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진 오리엔트 그룹 관련 계열사들도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 알아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이 타깃이 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특히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만큼 타격이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둔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맞물리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원금속, 자동차 차체용 금속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11% 약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트의 원단을 만드는 SC글로벌은 김동연 정치 테마주로도 묶이는데요. 오늘 8% 가까운 조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테마와 약세를 기록한 자동차 부품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인사이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만약에 유동성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제 곧 있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면 이제 4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4월 달을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로봇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TXR 로보틱스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대형주나 아니면 뭐 수급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가볍고 또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 성향의 신규주들이 좀 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최근에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뭐 삼성이나 쿠팡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한번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상승률을 보여줬었잖아요. 약 거의 한 19%에서 20%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오늘 특징주 기사가 소방관 안전을 책임진다. TXR 로보틱스 첨단 소방 로봇 국내 독점 공급. 그러면서 이거 기사를 보면서 약간 의성 산불이 좀 생각이 났죠. 산불과 관련해서 이런 시점에 얘가 좀 트렌드를 타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면은 세계 최초 이런 거는 좀 키워드가 세죠. 세계 최초라는 거는요. 물류 로봇 기술 개발 성공에 상용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삼성과 쿠팡에 적용 중에 있다. 네,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대기업,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 쿠팡
쿠팡 같은 경우에는 또 나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는 괜찮은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67.5%에 달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다가 또 소스로 더해지면서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을 나름대로 뭐 한 10시, 11시부터는 주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신규주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TXR 로보틱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티브 링크, 세 번째는 대진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정상적인 종목들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신규주들 좀 흐름이 좋은 신규주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이런 박스권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를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뭐 시간에든 아니면은 그다음에 다음 날이든 슈팅을 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따니까 그다음부터 다음 날, 다다음 날 또 슈팅을 주는 모습. 그래서 오늘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죠. 그런데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대진 첨단 소재나 모티브 링크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다음날 또 다시 한 번 더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내일 시장에 주목을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흐름이 괜찮죠. 이런 걸 잘 이런 차트를 요즘에 좀 잘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로 가는 차트도 있었고 눌렸다가 저점 안 깨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지금은 쭉 눌렸다가 한 5일 정도, 5일에서 한 1, 2주 정도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바닥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좀 계속해서 트렌드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TXR 로보틱스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모티브 링크나 대진 첨단 소재, TXR 로보틱스는 약간 뭐 각자 달라요. 뭐 얘는 2차 전지고 뭐 얘는 뭐 자동차 주고 얘는 뭐 로봇 주고 이러긴 한데 얘네들은 그냥 한 바구니에 묶어서 관심 종목에 이렇게 신규주로 모아서 보는 것도 괜찮은 매매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TXR 로보틱스의 15분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지지 라인이죠. 예,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었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한 차례 그다음에 두세 차례, 네 차례, 뭐 5차례, 6차례 그다음에 7차례, 8차례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분 봉상. 근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되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죠. 이 라인이기 때문에 그게 한 25,000원에서 24,000원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슈팅을 좀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TXR 로보틱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신규 상장 첫날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시세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놓친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3월 20일 목요일 날 그다음에 오전 9시 10분에 제가 23,500원에서 22,500원에서 이렇게 사이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여기죠.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이때 이후로 보시면은 8분 만에 15.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말도 안 되게 또 환호가 펼쳐졌었죠. 그날 가는 종목이 없었거든요. 이 종목밖에.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종목을 여기서 거래를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저는 웬만해서는 좀 예매하게 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추세를 돌아 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또 30분 만에 11% 정도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3월 20일 목요일 오후 12시 25분에 공략 들어가서 30분 만에 그러니까 조금 죄송했어요. 점심시간이어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좀 제가 다시 막 신호 따다닥 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식사 못하게 좀 한 건 죄송한데 그래도 30분 만에 11% 수익이면은 식사 안 먹은 보람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신규주가 첫날에는 점심시간에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하지만 뭐 평소에 같으면 식사 잘 하죠. 하지만 이럴 때는 제가 또 분명히 수익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식사 걸러서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그리고 뭐 월천, 월억대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TXR 로보틱스 저는 개인적으로 TXR 로보틱스는 얘가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순식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분 봉상 뭐 30만 주 이상, 30만 주, 뭐 40만 주면 더 좋고 그러면 쉽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지를 거거든요. 예, 질렀을 때 나도 한번 TXR 로보틱스로 함께 신규주 공략해서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보테마 안에서 TXR 로보틱스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달 신규 상장주로 삼성전자와 쿠팡 등 대기업 고객사를 확보한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요. 신규주 관련해서 모티브링크와 대진 첨단 소재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테마도 로봇, 그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셨는데요. 한때는 43만 원 턱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네. 오늘은 27만 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이제 슬슬 저는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TXR 로보틱스는 신규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관심이 가지지만 그래도 근본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근본이잖아요. 근본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꾸준하게 뭐 사실 작년 23년도에는 뭐 뉴로메카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얘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었죠. 뭐 클로봇이라든지 하이젠 RNM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또다시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걔네들이 못 간다고 해도 얘는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만나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의 사명 변경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삼성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런 이슈들이 있죠. 네, 그리고 가장 큰 호재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의 주가가 매우 싸졌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공매도가 만약에 4월 달에 재개가 됐을 때 이 종목을 또 공매도를 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대차 잔고도 안 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매도 치기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게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칠 거라니까 미리 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 안 빠져. 그러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눌려 있지만 사실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반등세가 괜찮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코스피가 뭐 하락을 했죠. 예, 코스피가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양봉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는 조금 관망 우위에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시세가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큰 돈들이 다시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 제가 다 매매했던 일제요. 뭐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지만 이것보다 한 이 종목은 1월달, 12월달부터 거의 한 20번, 30번을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점상에서 매도하고 다음날 저점,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또 매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16만 원 선에서 23만 원 선까지 철저하게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보지 마시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지 말고 그냥 저는 저대로 매매를 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역배열이 됐을 때는요.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기적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저점에서 사가지고 매도하고 저점에서 사가지고 매도하고 또 오늘 최근에도 저점을 제가 땄어요. 거의 첫 저점을 샀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이런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 매집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전에 그러면 너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피보나치 구간을 잘 봐요. 네, 그러니까 피보나치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의 이런 저점들과 최고점 42만 9천 원 선. 그러면은 여기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보통 그 피보나치 구간에서 메이저 숫자라고 하면은 38선과 50선과 61선이 있어요. 61선.
근데 보통 이제 38선에서는 정말 강한 주도주들은 이 38선을 잘 안 깨거든요. 근데 이 38선을 깬다라고 하면은 보통 50선과 61선에서 이 중심값에서 보통 반등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는 잠재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점 공략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4월 달에는 좋은 결과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뭔가 조금 더 이걸 여기서 기술적 반등만 기대하기에는 뭔가 이유가 부족해. 그러면 그거에서 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월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월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오면은 다음날 양봉이 나왔어요. 다음 달에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다음 달 어떻게 돼요? 양봉 나오죠. 양. 그쵸? 여기 이때 한 번 제외하고 이때 이음봉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2년을 쉬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다음 달은 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례를 봐도 다 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월 달에는 양봉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도지인 상태로 양봉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쨌든 여기 구간에서는 더 빠지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지켜보셔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게 되면은 한 달 조정 받으면은 다음 달에는 강세를 보이는 양음양 패턴이 잘 나온다. 그거를 일봉상에서 어떤 양음양 패턴을 찾지 마시고 월봉상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괜찮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저점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보테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삼성전자 반등 시 수급 집중이 예상된다는 전망으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개별 테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한화가 이제 최대 주주가 100%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의 단기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이거는 저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 예. 그래서 최저점을 지난주 금요일에 잡아드렸던 것도 위에서 사기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 매물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난번 유상증자 때렸을 때 그때 저점에서 들어가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승계 작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때려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게 만약에 우하향에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차트에서 유상증자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진짜 망할 회사가 되지만, 실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유상증자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해석해서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상증자 때린 거는 저가 매수로서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그룹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제가 최저점을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떤 공시가 나왔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나 본주에서 유증 100%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죠. 승계 작업과 그리고 하나 에어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이제 지배 구조를 만드는 흐름이 나온다. 라는 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었고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전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전혀.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하나오션을 사는데 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하나오션의 7.3%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정말 잘 나왔지만 그 현금성 자산을 하나오션을 매수하는 데 썼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영업이익 10조 원. 그거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조 정도 나왔지만 한 몇 년 뒤에 4년 뒤, 5년 뒤에는 10조 원을 만들겠다. 글로벌 톱티어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한 70만 원 선 정도를 유지하면은 이 유상증자가 굉장히 좀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0만 원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70만 원 이후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횡보를 생각하고 있어요. 뭐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수렴이 된다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월 14일 날 공략 히든 종목을 가져왔을 때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월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월봉상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 그리고 이런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는 여기가 넘어가야만 안 되는 구간인데 여기를 뭐 거의 한 1조 얼마로 넘겼었잖아요. 1조 거래대금 일봉상 거기를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40만 원 선이었죠. 40만 원에서 70만 원, 80만 원 선까지 금방 오잖아요. 두 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도 추정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절대 못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올라가는 게 편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 61만 4천 원 보이시나요? 제가 금요일 날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61만 4천 원에서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매수 신호도 그때 당시에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 근데 다만 저항선은 뭐 68만 원 선이나 그다음에 72만 원 선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2만 원 선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직전 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보단 한 이 정도까지까지 한 75만 원 선까지 갔다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추세를 바란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애매해요. 오히려 약간 차라리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추세에 먹기는 쉬운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박스권이나 아니면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사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서 사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와 함께 3월 21일 날 여기 최저점 매수해가지고 최근에 68만 원 선에서 이렇게 1박 2일 만에 10%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실제 제가 여기 40만 원 선부터 그다음에 뭐 거의 70만 원대 후반선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다가 또 최저점에서 여기에서 또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뭐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서 뭐 하나오션 제가 11월 달에 추천하고 나서 100% 이상 갔죠.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일단 사고 팔게 하면서 이 구간 안에서 모든 상승 파동을 다 여러분들이 맛보고 싶고 즐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드가 됐든 아니면은 하나 그룹주가 되었든 저와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는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장중에도 테마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오늘 함께하는 분 어떤 한 분이 10개 종목에 대해서 상승률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방송에서도 그 비결 공개 좀 해주시죠.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약간 낙주 매매나 패턴 관점에서 패턴 매매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당일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딱 몰아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가장 크게 돈을 벌어다 준 매매는 돌파와 상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따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돌파는 여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매매를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면은 장이 진짜 좋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눌림을 기다리면 눌림 자리를 안 오고요. 근데 또 지금 같은 장에서 눌림이 오면 또 반등도 잘 안 나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자, 뭐 2월 20일 ABL 바이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다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3천억짜리 기준봉을 하나 뽑아 봅니다. 기준봉. 그러니까 기준봉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은 한 2, 3천억. 뭐 2, 3천억에다가 등락률은 그래도 한 못해도 한 16, 17, 뭐 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당일날 종가가. 근데 이 종목들을 그러면 이런 데서 보통 이제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선으로 보면은 이런 데서 1차, 이런 데서 2차, 여기서 3차를 합니다. 보통. 근데 보통은 정상적인 장에서는 1차만 주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도 있고 2차만 주고 나와서 반등이 줄 때도 있어요. 이전에 고가를 넘겨야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상하게 이런 데서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기준봉 이후에 눌림목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깡통 차익이 되게 좋은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눌림목보다는 뭐 확실하게 수급이 붙었을 때 돌파로 짧게 쌓아나가는 매매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최근에 이 3월 25일 휴니드도 보면은 나름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다음에 기준봉도 굉장히 멋지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날 보면은 여기서 반등이 한 몇 티가 안 돼요. 몇 티가 안 되고 1차, 2차에서도 반등이 안 나와. 3차에서도 반등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 2차, 3차까지 매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반등이 안 나오고 손절이 다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계좌가 빠르게 녹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1차 매수하고 안 나오면 빨리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러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먹혔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트렌드라는 게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손절 짧게 잡고, 여기 직전 저점이나 만약에 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봉에 저가를 손절을 잡아요. 그러면은 보통 마이너스 2%뭐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 손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샷 원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막 플러스 10%씩 가요. 그래서 보시면 매매 사례를 보시면은 최근에 클로버 3월 11일 제가 여기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돌파할 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VI를 제가 만들었죠. 저와 제 제자분들이. 그리고 나서 얘가 보시면은 1박 2일 동안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차라리 돌파가 되면은 확실히 수급이 붙어주거든요. 그때만 짧게 하든 아니면 추세를 먹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계좌가 콘턴 점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뭐 이런 데서 돌파를 했다. 아, 잘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여기서는 좀 다른 종목,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느라고 못하다가 여기를 재돌파할 때 돌파. 그러고 나서 단 15분 만에 6% 수익.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상따로 돌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다음날 24%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 상승이에요. 이 큰 대형주를 가지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시장이 또 정상적으로 돌고 수급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목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손익비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손익비가 내가 만약에 3번 수익을 냈어. 1차 매수만 터치되고 3번을 수익을 냈어. 근데 만약에 3차까지 내려갔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비중은 많아지고 손절은 안 되거든요. 손절이 되는 범위가 있고 비중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차라리 원샷 원킬로 끝내시라고요. 그게 깔끔해요.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나 아니면은 손익비 측면에서요. 자, 알테오젠도 보면은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돌파. 여기서 깨지면 여기 손절 잡으면 됩니다. 여기. 예, 여기 손절 잡든지 아니면 여기 잡으면 되는데 여기 좀 크죠. 근데 그래봐야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돌파했어요. 1박 2일 만에 8% 상승합니다. 뭐 여기 안 깨지잖아요. 예, 매수 자리를 안 깨잖아요. 42만 6천 원, 42만 2천 원.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상승 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뭐 기준봉 매매한다고 해서 예매하게 3차, 4차, 5차 분할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는 수익도 못 먹고 여기서는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돌파. 여기서는 여러분들 1분봉에서 거의 400억 가까이 나와요. 400억 가까이. 요런 데서 흘러내릴 때는 거래량이 없는데 여기서 돌파될 때는 400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일날 VI 들어가고 9% 상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대형주들 추세가 꺾인 애들은 최저점에서 공략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실제 만약에 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 때는 수급이 확실히 붙어졌을 때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계좌가 월천, 뭐 월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상한가 따라잡기, 그 다음에 돌파 매매로 수익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월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수급주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기법에 대한 내용을 방송에서 다 전하기는 어려워서 기법서와 5가지 영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삼성전자 투자 전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빨간불을 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고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 후반, 뭐 5만 8천 원 이런 때부터 공략이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잘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수익을 좀 꾸준히 주는 종목이지 않나. 어쩌다가 삼성전자를 지금 뭐 트레이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시장이 좀 예매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또 삼성전자만큼 괜찮은 종목이 안 보이는데 일단은 모멘텀을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반도체 D램, 낸드 가격 인상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HBM4 양산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최근에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도 괜찮게 굉장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 전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상승 사이클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예전에 여기는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1바닥, 두 번째 바닥이죠. 쌍바닥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데는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구간도 안정적으로 넘겨주고 있고 최근에 이틀 정도 조정을 주고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5천 원 라인? 여기가 그 다음 저항이죠. 이런 구간들은 지금 다 돌파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6만 1,200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항이었는데 이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 구간은 6만 5천 원 선으로 여러분들이 1차 목표를 잡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잡으시면 돼요. 한 5만 8천 원 선. 하지만 내가 손절을 좀 짧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한 5만 9,500원 선 잡아보시고 시초가부터 6만 1천 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일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코스피가 음봉으로 내리꽂았죠.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뜻은 지수 대비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증명해낸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얘는 뭐 내려와도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안정적으로 조만간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빛으로 가득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지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네이처셀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도 이 거래일 이후 오늘 4% 가까운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승률의 비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중에서 로봇 테마, 먼저 TXR 로보틱스 올라왔는데요. 지난주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쿠팡과 같은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 시 수급이 기대된다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현재 조정 구간으로 매수 기회로 꼽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테마, 개별 이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왔습니다.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최대 주주가 100%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선제적인 자금 확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 올라왔는데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주목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